네, 안녕하세요. 네, 요석입니다. 210명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자 500명을 향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석입니다. 퇴임이 8월 31일자니까 9월 1일부터 한 달 조금 더 지났죠. 그죠? 지금은 퇴직한 지 한 몇 년 지난 것 같긴 해요. 다만 조금 약간의 허전함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무조건 출근을 하고 뭐 퇴근 시간을 맞추고 이런 좀 나름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제 시간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좀 짜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한 보름 정도 이게 생활에 대한 나의 리듬을 좀 찾는 게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좀 적응했다. 퇴직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주말과 쉬는 날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주말에는 조금 쉬는 편이었고 물론 뭐 간단하게 산에 간다든지 뭐 이런 건 했지만 지금은 주말에 조금 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퇴직하고 가장 큰 변화는 사실은 만나는 사람들이 좀 달라졌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는 어쨌든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 혹은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을 주로 만났다면 지금은 조금은 떨어진 우리가 교육에서 흔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양한 얘기를 듣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장관 지명을 받은 건 제 기억에 8월 13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 13일 날 그 방곡동이라는 곳에서 행사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을 뵀거든요. 뵙고 나서 같이 인사를 드리고 딱 돌아올 때 장관 지명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청문회가 그저 9월 달에 있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 딱 지명된 건 9월 한 10일, 12일 이쯤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사실은 축하드릴 일이죠. 왜냐하면 세종시가 출범한 지가 10여 년이 지났잖아요. 또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실은 학교가 만들어지고 학교가 설립되고 여기에 학생들을 배치하고 뭐 이런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같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에게는 뭐 물과 공기처럼 존재했던 분이라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시간이 오랜 시간 혹은 좀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장관으로 가시고 나서는 물과 공기가 약간의 사라진 느낌? 사실 학교에 그러니까 해밀초에 있는 동안에는 해밀초가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좀 도전적이고 시도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때마다 꼭 오셨고 응원해 주셨고 제 기억에 가장 남는 부분 중에 하나라 그러면 졸업식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식 할 때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교육감님이니까 조금 더 배려하고 싶고 조금 더 저보다 앞에 하고 싶었는데 오늘 졸업장 줄 때 그 교육감님이 여기는 학교장이 아이들에게 졸업장을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밑에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준비한 게 있는데 선물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왔을 때 졸업장을 저에게 받고 내려가면서 교육감님이 간단한 선물을 주시며 이렇게 토닥토닥 응원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항상 이제 그런 자리에 오시면 이렇게 뭐 자리를 마련해 두거나 이런 걸 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 있다가 또 인사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좀 인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전이란 부분에서 약간 좀 생각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됐다. 의전은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스며들면서 있듯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오신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게 진짜 의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청문회는 되게 저에게도 좀 긴장되는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항상 이렇게 든든한 우리 공기처럼 물처럼 이렇게 여기던 분이 장관으로 가셨고 그리고 청문회라는 자리가 사실은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뭔가를 또 끄집어내서 이게 좀 언론에 이렇게 배포하고
그게 사람들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처받고 그럴까봐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또 그런 자리에 또 어쨌든 해밀초, 또 해밀초 교장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해밀초 교장으로 나왔죠. 그래서 질문에 혹은 그 답변에 진짜 가슴 졸이며 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 원장님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 약속 시간이 됐는데 딱 하필 그 당시에 위기 학생이 있어가지고 교장실에서 위기 학생 관리위원회라고 제가 주재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원장님이 이제 오셨고 제가 이제 교장실이 투명했기 때문에 교장실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원장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교장실 밖에서 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저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워낙 이제 심각한 얘기라 중간에 끊기가 힘들어가지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어떤 아이가 그 교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그 원장님을 본 거예요. 그 원장님에게 뭐라고 하더니 원장님이랑 같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는 교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가 끝나고 회의가 잘 마무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원장님이 이제 교무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원장님이 가셨을 텐데 혹시 가셨으면 교장실로 좀 오라고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왔는데 회의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혹시 교장 선생님을 찾아오셨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지금 교장 선생님은 회의 중이니까 제가 교무실로 안내하겠다고 그러면서 끌려갔대요. 교무실로 끌려가고 교무실에 그 아이가 안내해 준 대로 갔다가 그 교무실 가가지고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교장 선생님을 찾아오셨는데 교장 선생님 회의 중이라 못 들어가서 교무실로 모시고 왔습니다라고 인수인계를 해주더래요. 또 그랬는데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또 흔쾌히 또 맞이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학교 돌아가는 얘기를 막 나눴대요. 나누고 교장실로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여기 학교의 해밀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왔는데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다. 아이가 나를 교무실로 데려가고 인도하고 이건 그 아이가 학교를 정말 좋아하고 이 학교의 주인으로서의 자세가 돼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런 학교에서 내가 무슨 질문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들은 좀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외국의 선진 학교를 얘기할 때 보면 발도르프라든지 몬테소리라든지 혹은 뭐 독일의 헬레랑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그런 학교가 없나 이런 고민들을 했고 야, 적어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학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제 해밀초에 있는 교장을 있는 동안에 제가 숫자를 정확히 세진 않았지만 한번 중간 점검했을 때 최소한 2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물론 국내에서는 한 3, 400개 뭐 기관과 사람들이 왔었고 근데 왔을 때 하는 얘기들이 학교의 뭐 시설뿐만 아니라 교장의 역할이라든지 혹은 교직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좀 감명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 한 학교 제가 딱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2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어떤 그 사대부고 학교를 다녀왔대요. 그 학교에 와가지고 그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되게 질서정연하게 되게 수업에 하고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물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근데 이제 해밀초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되게 밝게 그리고 맑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고 간 학교도 있었고 또 어떤 데서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몽골에서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몽골에서 왔을 때는 물론 몽골이라는 학교가 우리나라 시설이나 이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학교에 와가지고 가장 좀 감명을 좀 깊이 받은 것도 아이들의 표정과 아이들의 그 활동적인 모습들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고 간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제가 학교에 손님들이 오면 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학교가 지역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프로젝트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저에게도 꼭 한번 방문해 달라고 이런 약속을 했던 그런 손님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학교를 사랑하게 되면 그저 내가 그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해요. 이건 동기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지식을 이렇게 전달할 때 지식을 마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되 대신 내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실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수업에 딱 짜여진 일정대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이 수업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아이들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는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10월인데 10월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 날 학교 축제를 해요. 그때 아이들이 그 방학 개학 이후에 준비했던 걸 발표도 하고 전시도 하고 사람들에게 안내도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때 하는 시간들에 이 시간들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한번 와 보시면 진짜 아이들이 살아있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6학년 선생님들에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즐겁게 놀면 공부하는 게 걱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런 피드백들이 서로 공개되고 소통이 되면 선생님들도 나름의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갔을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나중에 어떤 교육들을 하냐면 중학교랑 같이 연계하는 교육들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와서 중학교 오면 이런 수업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안내해 주기도 하고, 또 6학년 선생님들은 실제로 OMR 카드를 구해가지고 시험 볼 때 OMR로 시험도 보고, 또 거기에 적절한 피드백도 주고, 너희들이 학교 갔을 때 해밀초에 나왔던 해밀초 졸업생으로서의 자부심과 혹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낙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거죠. 이건 학교가 가지는 힘인 거죠. 그죠? 이건 너가 반드시 공부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와 문화와 내가 학교의 졸업생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주는 동기교육도 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저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졸업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이게 내 삶에서 하나의 소중한 나의 경험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가 이제 해밀초에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도록 저는 애쓰는 것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 삶에서 이 학교가 매우 중요했구나, 이런 경험들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제 떠난 지 1년쯤 됐지만 지금도 저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응원하고 지지합니다.